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드디어 두둥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새학기 준비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1학기 보교생활 가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각 달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각 달에서 반드시 내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각 학교의 일정은 비슷하게는 흘러가지만 세부적인 일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이렇구나 라는 큰 틀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달 제일 중요한 건 3월 2일 모든 학교의 학년들이 이제 개학을 하죠. 중요하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중에 일단 첫 번째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셔서 해당 학교에 5가지 정도를 조금 체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학교의 연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고사는 언제 보고 기말고사는 언제 보고 대회는 언제 있고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간 교육과정, 고1, 고2, 고3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 그 다음 학년도에 과목을 선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큰 틀로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로 갔을 경우에 이런 과목 중에 태기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미리 체크를 해두실 필요성이 있어서 반드시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별 특색 사업이 있어요. 특색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 특색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시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내가 어떠한 활동을 녹일 것인가를 좀 미리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반드시 정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동아리죠. 고1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이제 들어가는 고등학교의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고 현재 내가 관심 있는 것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리스트업을 하고, 이 동아리를 꼭 가겠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소 3개 이상의 동아리 리스트를 좀 만들고 차선이나 차차선까지 조금 체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신 산출 방식이요. 학교마다 학교 평가에 들어가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각 과목 또는 그 학교마다의 내신 산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수행평가는 몇 프로가 들어가고 서술형은 어떻게 되고 주관식, 단답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방식이 나와 있으니 좀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실 필요성이 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쯤에 누락된 거 없는지 오탈자 없는지 확인해라 하는 학교도 있고, 방학 중에 하루를 불러서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점검을 아이들한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학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구가 그랬는데요. 전년도에 수학경시대에 대상을 탄 건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이걸 너무 뒤늦게 안 거예요. 1년 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행정으로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겨버리거든요. 변경이 정말 힘드니까 학생한테 물어보셔서 너 오탈자 누락된 거 확인했니? 그거 어떻게 했니? 라고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교라면 3월 달에 반드시 나이스에서 생기부를 출력하셔서 옳다자나 누락된 거 없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좀 학교에 문의하시는 거 필요한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하고 그것을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일 을지제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이 수시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3 친구들이나 N수생 친구들은 이미 이 시기 정도 되면 큰 틀로 내가 수시에 어떤 전형이냐, 어느 학교 라인을 가겠다 정도는 대략적으로 잡혀져 있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학교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유심하게 좀 가서 보시고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3월 24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봅니다. 3월 24일 학력평가는 고1, 고2, 고3 모두 서울시 교육청으로 실시가 되고요. 제가 그 이전의 편에서 이러한 모의고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판단하시기에는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꽃이 만발하는 4월이 오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4월 첫 주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를 4월 첫 주부터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으나 실제로는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하는 친구들 되게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중간고사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아무리 늦어도 4월 첫 주에는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죠. 4월 13일 경기도 교육청이 주최
주최하는 전국학력연합평가가 있습니다. 자, 요 학평 같은 경우는 고1, 고2는 실시하지 않고요. 고3의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중간고사 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3월만큼 충분히 대비하고 본다기보다는 어느 날 모의고사를 보게 됐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거를 잘 보고 못 보고가 수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 그 모의고사를 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히려 4월 13일 날 고3 친구들이 학평을 보는 것과 더불어 4월 13일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 설명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월 13일 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의 온라인 입학 설명회가 오픈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필두로 이제 끊임없이 모든 대학의 수시와 관련된 입학 설명회들이 아마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유의하시고 보시는 거, 그게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이 되면 본격적인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죠.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초까지 넘어가는 요 시기에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가 중요한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들 다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중간고사를 본다라는 것과 더불어 4월 말이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예정대로라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4월 말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시 모집 요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발표 기한이 5월 3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4월 말에 발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발표 기한이 5월 31일입니다. 조금 더 예년하고 달리 수시 모집 요강 시기에 발표 기한이 좀 많이 뒤로 좀 늦춰졌기 때문에 4월 말에 나오지 않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 올해는 조금 늦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각종 대회와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2024 입시부터는 수상이 반영이 되지 않지만 교내대회는 여전히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깊게 탐구를 하고 그 탐구의 결과나 과정을 진로라던가 세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회를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행평가죠. 주어진 수행평가를 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되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술이 될 것인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월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도 또는 부모님들도 제가 세특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했고 관련 영상들도 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먼저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구체적인 탐구와 결과가 드러나는 수행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그게 5월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6월이 되면 6월 첫 주부터는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때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6월 9일 날 실시하게 되는 평가원 모의고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고3이나 N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에서 실시되는 모의고사이고요. 고1, 고2 친구들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이슈라고 얘기하는 것은 드디어 평가원에서 보는 1년에 딱 3번 있는 6월, 9월 수능인데 그 중에 첫 시험이 6월에 시작된다라는 점이죠. 이 6월 모의고사는 2022 통합형 수능에 6월, 9월 수능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민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입시를 치르는 고3 부모님들이나 N수생 부모님들도 같이 이 모의고사의 분석은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아, 올해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월 9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6월 중하순이 되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또는 결과가 공지가 됩니다. 올해 7월은 얼마나 더울까요? 매우 궁금한데 7월 첫 주에 대부분의 학교는 기말고사를 봅니다. 제발 좀 잘 보기를. 이게 끝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건 7월 6일 인천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전국학력연합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생기부가 마감이 되고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경우는 특히 부모님들은 이 시기 아이의 생기부가 어떤지 좀 판단이 애매하실 때는 빠르게 판단하시고 마지막 무엇을 보완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컨설팅의 마무리는 8월 첫째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야 둘째 주부터 필요한 자소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전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7월 셋째 주 정도부터는 그러한 컨설팅이나 학종에 대한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고3 친구들이 생기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즌이 딱 7월 말에서 8월 초 딱 요 시기인데 내가 매우 열심히 하더라도 충분히 과목 세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탐구하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8월이 되면 다음 학년의 교과목 수요조사가 2차가 진행이 되는 시기이니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약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에 따라서 정말 심각하게 변경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이때 수요조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제대로 하시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항상 9월 모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8월 31일 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오, 왜 이렇게 빨리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9월 1일 날 봤습니다. 겨우 9월 모평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8월 31일 하루 앞당겨서 실시가 됩니다. 고3은 교육과정평가원이, 고1, 고2는 인천시 교육청이 주최하는 모의고사가 치러집니다. 고1 같은 경우는 그래도 9월 모평 정도는 어느 정도 고1 과정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하는 첫 모의고사라고 저는 항상 보는 편이고요. 고3들이 보는 9월 학력평가는 6월하고 9월을 종합해서 각 과목에 요번에 새로운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수능 전에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고3 친구들은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정시까지 가야 하는 것을 고려하는 친구라면 8월 달에 너무 자소서나 생기부에만 포커싱이 돼서 그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일정 시간 이상을 반드시 국수탐을 공부하는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여름방학을 보내셔야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학종이더라도 8월에 9월 모의고사, 9월 모평을 잘 준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월 31일이 되면 고3 생기부가 마감이 되어서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가이드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체크 포인트는 최소한 8월 초까지는 수시 전략 마무리 내지는 최종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이렇게 최종 점검을 하는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교과 전형이거나 또는 논술 전형을 쓰시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8월 초에 큰 틀로 수시 전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9월 모의고사의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카드의 한두 장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지가 있지만 자소서를 써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8월 초반에 이 수시 전략이 최종 점검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학교별 자소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자소서가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서술하는 마지막 판단 방법이 자소서다 보니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이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자소서는 어떠한 소재와 어떠한 기폐와 어떠한 활동의 구체성이 중요할 뿐이지 얼마나 문정이 유려하고 화려하고 정교하냐, 그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서술하는 방식 자체, 이게 자소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소재를 몇 번 문항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소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대학 자소서에선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각 월별로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닥쳐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목 수요조사 할 때 그때 닥쳐서 그때서야 고민을 하다가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숙지하시고 미리 어느 정도는 가늠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나중에 3학년이 돼서 그때 이걸 안 하고 이런 걸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1학기 가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